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 홍윤준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거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네. 프로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비거리 최고 전문 분야니까 한번 제대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몸 좀 푸시고 바로 준비를 해보실게요. 프로님께서 네. 너무 이렇게 좀 부상의 위험이 크다든지 아. 이런 잘안 쓰시는 기술, 막 거리는 멀리 나가는데 네. 그런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좀 몸에 부담이 돼서 잘 안 쓰시는 기술들 이런 게 있을까요? 비거리를 늘리면 솔직히 몸에 부담은 다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조심했으면 하는 동작이 있기는 해요. 치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만약 조심을 안 하고 하게 된다면 비거리는 나오게 되는 건가요? 비거리는 나오는데 팔꿈치가 나가요. 일반 분들이 치시면은 진짜 팔꿈치 나가요. 지금 스윙의 전형적인 스윙이 야구 스윙이에요. 베이스볼 타법이라고 해서 야구 하시는 분들의 스윙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손이 끌고 내려오는 거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체중이 왼쪽으로 안 가요. 비거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풀스윙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드레스 한번 하시고. 층이 높아서 위험할 수는 있는데, 자, 볼을 조금만 더 왼발에 두실게요. 이쪽으로 이동 좀 하실게요. 자, 살짝만 할게요. 치세요, 편하게. 볼 스피드가 바로 올라가죠. 다시. 지금 좀 제가 세게 돌린 거예요. 손은 조금 세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볼 스피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44였는데 55도 올라왔어요. 자, 지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왼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비거리 증가가 힘들어요. 지금 손은 잘 내려오시니까 체중을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체중을 왼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체중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전 되게 좋거든요. 회전력을 가지고 치시면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58, 60 나오겠는데? 볼 조금 더 왼쪽에 두시고요. 그냥 세게 치셔도 돼요. 멀리 서 보실게요. 네, 서 보실게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거리 증가에서는 되게 좋아요. 요즘에 브레이크를 주라,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주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틀렸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브레이킹을 주면은 비거리의 증가는 확실하게 돼요. 정확한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신 브레이크를 주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들어서 내려올 때 손에 브레이킹을 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헤드에 가속도가 붙어 있잖아요. 이 속도가 전부 여기 무리가 다 와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치시다가 브레이크를 주고 비거리가 늘었는데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잘못 줘서 그래요. 잘못 줬다라기보다는 브레이크를 주면은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요. 왜냐면 이 속도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안 주거든요. 이렇게 브레이킹 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브레이크를 줄 때 특징이 왼팔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온 상태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보세요. 여기서 팔꿈치가 브레이크를 준 상태에서 움직이면 팔꿈치가 펴지면서 더 눌러지죠. 이 증상 때문에 팔꿈치가 나가요. 여기 통증이 한번 오게 되면 공을 치기가 힘드실 거예요. 뭐 엘보 오시는 분들은 많이 오잖아요. 이거 엘보보다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연습은 하시되 이것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연습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시기 전에 수많은 공을 쳐오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주변에 근육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그거를 하려면 공을 어느 정도 쳐야 되냐면 못해도 1, 20만 개는 쳐야겠죠. 1, 2만 개가 아니고 몇십만 개를 쳐야 돼요. 그만큼 여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를 받쳐줄 수 있는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보고 저거 좋다, 해보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 부상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거리잖아요. 비거리에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연습장에서든 집에서든 하실 수 있는데, 가정용 타월 있죠. 제 이름 치시면 영상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항상 저는 똑같은 걸 설명을 드려요. 그냥 일반 가정용 타월을 이렇게 잡고 그냥 연습 스윙을 할 겁니다. 근데 피니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쪽 보고 해드릴게요. 피니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이 빠져서 넘어가는 피니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니쉬까지 힘이 받아줘야 돼요. 받고 내려오는 힘이 있어도 되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조금 길게 만들 거예요. 길게 만들어서
출력을 주는 거죠. 자동차로 따지면 힘을 길게 쓰시는 방법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그리고 수건으로 했을 때 왜 수건을 해라 하냐면 헤드 웨이트가 없어요. 헤드 웨이트가 없으면 공을 치는 의식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힘의 몸의 순서가 안 꼬여요.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무게가 없기 때문에 부상이 안 생겨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연습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실제 미국 장타대회 선수들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이걸 해요. 정말로요. 타올로 하시면 되고, 연습장에 갔는데 타올이 없다 그러면은 연습장에 누구나 골프 채널 다 들고 계시잖아요. 거꾸로 잡고 스윙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윙도 가속도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끝까지 조금 더 힘의 사용 구간을 미리 늘려놓으세요. 받쳐지는 힘과 나가는 힘이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부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수건을 들고 하실 건데 그냥 똑같이 그립을 그냥 편하게 잡으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힘으로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힘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힘이 와야 돼요. 수건이 몸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타격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셔야 돼요. 멈춰서 살포시 얹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타격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힘이 남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거 프로님들한테도 해봤거든요. 최고 많이 하시는 분 12개 하셨어요. 네.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나만 더 하시고 한번 쳐보실게요. 한번 더. 네. 그렇죠. 오, 혼자 60 나오시는데? 오! 그렇죠. 60. 넘었어. 210. 초보자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서 막 배치기를 하려고 하고 하체도 막 이상하게 쓰고 그러잖아요. 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거리 늘리기 위한 실수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배치기가 좀 심하고요. 남성분들은 어깨에서 힘을 쓰는 게 더 많으세요. 근데 힘의 개입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깨도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힘이 스윙의 원리로 인해서 헤드에 먼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차라리 손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서부터 어깨까지 힘이 들어오는 걸로 인식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역순이 아닌 이게 순차적으로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먼저 덤벼들지 않게, 여성분들은 골반이 밀리지 않게, 아니면 제자리에서 돌지 않게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변화가 올 겁니다. 오늘 해주신 게 하체 제자리 회전, 그래서 왼쪽으로 저는 체중을 넣어 드린 거예요. 제자리로 도시기 때문에 왼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지면 발력을 쓰면서 회전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혼자서 들었잖아요. 왼쪽으로 갈 건데 백스윙 들어서 뒤꿈치를 뗄 거예요. 뒤꿈치를 떼고, 이건 구분 동작이에요. 뒤꿈치를 뗀 상태로 밟으면서, 밟을 때 앞꿈치 힘이 들어온 상태로 뒤꿈치까지 밟는 거예요. 이 상태로 떼고 이렇게 있으면 앞꿈치 힘이 실려 있는 상태로 뒤까지 밟아주면서 회전을 할 때, 자, 임팩트가 왔죠.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임팩트 하고 나서 피니시 나왔죠. 피니시를 했을 때 이렇게 피니시 잡고 있을 때 오른발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왼쪽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간단한 거, 체중 임팩트 때 하셨다 탕 하고 이러고 서 있을 수 있으면 왼쪽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프로님이 볼 스피드가 처음에는 60 이렇게 머무셨을 것 같은데 70을 넘고 80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볼 스피드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골프를 할 때는 이렇게 정밀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은 힘들지만 지속된 연습이 있는 거고, 공을 들었을 때 이제 드랍 시킨다고 하죠. 드랍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체중 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타이밍에 맞고 거기서 임팩트라는 힘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볼 스피드가 증가를 해요. 일단은 첫 번째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는 연습, 그리고 이제 비거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세게 치는 연습이 필요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그날은 본인의 스윙을 다 잊어먹어도 되니까 스윙이 먼저가 아니라 세게 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버가 되었든 아이언이 되었든
진짜 한 10개, 20개 치고 연습을 못 해도 되니까 정말 있는 힘껏 피니시가 안 잡힐 만큼 100% 친다라고 하면 피니시가 안 잡혀야 정상입니다. 본인이 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힘으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솔직히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이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감각을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차도 밟아야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몸도 써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100% 한계치 넘어서라는 건 아니에요. 한계점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한계점까지 운동하는 걸 하시다 보면 몸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구력이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드라이버가 어려워요. 짧은 드라이버 거리를 프로님이 늘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한 번에 오늘 하루 안으로 최대한 많이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게 여성분들이 치시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파워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파워가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팔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개입되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움직여서 덮어치는 경우, 그래서 찍혀 맞아서 발사각이 높게 잡히는 스윙을 가지고 계세요. 와, 열려만 했어요. 몸을 많이 쓰시는 편이네요. 그렇구나. 근데 프로님 제가 알기로는 몸을 많이 써야지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자, 몸을 많이 쓰는 거는 좋은데 네. 몸을 의도적으로 썼느냐 그리고 몸이 써졌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나와요. 스윙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몸을 많이 쓰면 속도가 올라간다 해서 상체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빨리 쓰려고 해요. 얘를 먼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체가 쓰면서 하체가 이렇게 쓰면은 이 옆구리 쪽 있죠. 광배근체 근육이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상체를 끌어당기는데 이렇게 해도 하체가 도니까 상체는 돌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빠르게 써가지고 근육이 당겨서 상체가 돌아가는 스피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체만 먼저 가지고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러면 공이 찍혀 맞거나 왼쪽으로 감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열려버리면 오른쪽 이제 터지거나 이런 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팔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지금도 몸이 많이 가. 아, 그래요? 네. 프로님 구력 10년에 이 거리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거리는 기본적인 이제 본인의 클럽에서 한 10%, 본인의 비거리 10%는 누구나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오늘 그리고 160. 160 네. 넘겨야죠. 아, 예. 170. 170 가죠. 일단은 하체를 아예 쓰지 말고 상체도 쓰지 말고 네. 팔로만 쳐볼게요. 백스윙 때는 몸이 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네. 다운스윙 할 때 팔로만 쳐보세요. 진짜 팔만. 그렇게 좀 쳐야 돼요. 아, 진짜요? 지금처럼, 딱 지금처럼.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아. 네. 프로님, 제가 그러면 팔을 좀 안 써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아니, 팔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팔이 움직이는 것보다 상체가 더 빨라서 아, 그래요. 진짜요? 팔이 못 따라와요.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팔로만.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맞아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팔만. 됐나요? 네, 지금처럼. 팔로만 치는 게 여기서 어깨가 놔둔 상태로 이게 먼저 움직여져야 돼요. 네, 지금은 하체를 안 쓰는 거니까 네. 이 움직임대로 같이 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얘가 움직이는 거, 손이 헤드가 움직이는 것보다 몸이 더 빨리 돌아요. 아. 오고 나서 여기서 팔로만 움직여요. 몸이 먼저 움직여졌으면 팔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몸으로 먼저 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야 되나요? 네, 아예 몸은 뒤에 남아있지 마시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네, 어. 공은 눌러서 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네. 아이언처럼 네. 눌러서 치는 느낌은 가져가시되 뒤를 바라보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프로님, 원래 드라이버는 이렇게 뛰어서 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 치는 건가요? 네, 아,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이게 되는 거는 맞는데 진짜요? 상향 타격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향 타격을 노리고 치게 되면요 이렇게 뒤에서 풀려가지고 올려 맞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하향 타격을 노리고 내려와서 임팩트 구간에 들어와서 풀려 들어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하향 타격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드라이버도 이렇게 찍으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눌러 쳐야 돼요.
미국 PGA 투어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PGA 투어에서 지금 0도에서 플러스 3도가 나와요. 남자 선수들이. 그러면 상향 타격이 이루어지는데 0도에서 플러스 3이라면 올라가는 각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각도가 있어야 올라가는 각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PGA 투어 선수들이 트랙맨에서 측정해 놓은 게 있어요. 공 맞기 전에는 전부 다 내려가요. 맞기 전에 올라가지 않아요. 맞고 나서 올라가는 걸로 바뀌는 거지 맞기 전에 올라가진 않아요. 저의 드라이버 생각은 이렇게 올려서 약간 저점이 여기고 올려 이렇게 치라고 배워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올려 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눌러 치셔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티가 있어서 공이 해보겠습니다. 높은 데다가 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볼이 알아서 올라서 맞아요.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드라이버 눌러 치라고. 팔로만? 네, 팔로만 백스윙 들고 그렇죠. 지금처럼. 근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친 거예요. 몸은 안 쓰는 거지만 눌러 치려고는 계속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뒤에 바라보고 있는 채로 그렇죠. 근데 지금도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갔으면 자 여기서 손만 여기 저한테 줘보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드라이버가요? 네, 그러면은 몸은 안 썼지만 손이 눌러 들어오게끔 하면서 지금은 체중이 조금씩 왼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이거를 굳이 남겨두려고 하진 마세요. 몸이 이게 지금 제가 거울 보고 해볼게요. 여기서 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칠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뒤집어지는 거고 뒤를 바라보고 있어도 제가 회전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였지 왼쪽으로 이동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내리면서 그냥 같이 왼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각도가 풀리는 게 아닌 내려오면서 공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상향 타격을 하는 게 맞다. 어떤 분들은 뭐 다르게 드라이버랑 아이언 다르게 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실제 임진환 프로님이나 박세리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에서.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치는 게 똑같다. 리듬도 똑같고 타이밍도 똑같다. 단지 채가 다르게 생겼고 볼 위치가 다르고 티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니까 애초부터 다른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죠. 똑같이 쳐도 다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치는 건 똑같이 치셔도 돼요. 그렇죠. 약간 맞는 느낌이 되게 묵직하게 맞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골반은 회전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팔로만 쳐도 거리가 나와요. 맞아요. 네, 원래 치시던 거리만큼. 저는 이렇게 몸통 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힘이 더 실린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장타 선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팩트 포지션을 했을 때 하체가 왼쪽으로 지면 발력을 쓴 상태로 골반이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목표 방향이 전 이쪽이 되겠죠. 네. 지금 카메라 쪽이 되는데 임팩트 포지션을 했을 때 골반이 최대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상체는 최대한 공 뒤쪽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 같이 돌아가죠. 네. 이게 아닌 얘는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했을 때 이제 상하체의 꼬임의 값이 올라가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엑스펙터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상체랑 하체의 이 꼬임이 많이 늘어나게끔 몸을 쓰셔야 거리가 멀리 가요. 그럼 이 상태로 그럼 하체는 돌아가 있고 상체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상체는 안 움직였죠. 손은 어디 와야 되냐? 손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헤드보다 손이 먼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정면 카메라를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샤프트와 왼팔이 대각선 일직선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몸과의 공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상체가 이렇게 가버리면 상체에 의해서 팔이 딸려오겠죠. 이게 아닌 상체를 놔두고 팔이 와야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챙겨왔어요. 혹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타월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골프 타월인데 가정용 타월 하면 요 정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거울이 있으면 좋은데 거울이 없으면 창문에 반사되는 거 보셔도 되고 자 백스윙을 한 상태로 몸이 뒤로 바라보고 있죠. 네. 옆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그냥 눈도 같이 봐야 돼요. 이쪽을 보지 마시고 수건 들고 백스윙하고 이렇게 최대한 근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최대한 어깨랑 턱이랑 계속 뒤를 바라보고 있게 가슴도 뒤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체가 쓰이니까 가슴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 턱이랑 어깨가 계속 최대한 뒤쪽으로 바라보고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체중은 왼쪽으로 같이 넘어야 돼요. 지면 발력을 쓰면서
이렇게. 저는 써도 왼쪽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백스윙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전부 뒤를 바라보고 네. 있죠. 눈도 뒤를 바라보세요. 자, 그 상태로 여기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팔이 근데 이렇게 팔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팔을 뻗어줘야 돼요. 아, 팔을 뻗어. 여기서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 얘는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백스윙?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의도적으로 피진 않으셔도 네, 돼요. 이렇게. 요렇게. 눈이랑 어깨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보고 집에서 있어야 돼요. 연습할 네, 집에서 하실 때. 이게 아니라 네. 밑으로 내려와야 밑으로요? 돼요. 지금은 멀리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밑으로, 손을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풀려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손이 이 각도로 유지돼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셔야 돼요. 되게 여기서부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네네. 어. 백스윙?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칠 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 감각을 유지하려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요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헤드가 이게 원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이 같이 돌아가요. 근데 수건은 헤드가 없기 때문에 네. 원심력이 없어요. 이 가속이 없기 때문에 몸이 끌려가는 현상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가는 만큼만. 이 연습 같은 경우는 하루 개수로 한다고 하면 그냥 한 50개? 아, 50개요? 네. 한 번에? 아니요, 끊어서. 아, 끊어서. 몇 번이고 나눠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팔이 접히기는 하지만 네. 여기서 당겨서 접힌 게 아니라 뻗어주면서 접힌 거기 때문에 요거 접히는 건 괜찮아요. 네, 프로님 몸이 이렇게 고정하라고 했는데 팔이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딸려와요. 괜찮은 거죠? 네, 이건 딸려와야 돼요. 네. 의도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지 마시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 상태로 피니시까지 가속도를 주는 거예요. 엎어 치시는 분들은 어깨가 튀어나와서 그리고 상체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션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엎어 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팔에 힘이 적다 보니까 이 팔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을 키우는 거는 솔직히 웨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을 쳐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공 쳐서 어떻게 힘을 키우느냐, 그냥 무작정 치시면 돼요. 골프를 칠 수 있는 힘은 골프를 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치는 거를 먼저 하고 이 팔이 클럽을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 잡아도 늦진 않아요. 자, 이제 비거리 증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비거리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스윙에서는 지면 발력을 얼마만큼 빠르게 잘 써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훈련 방법이 또 필요하죠. 네. 자, 이제 자세는 고쳤어요. 자세는 지금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다른 훈련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훈련 방법은 세게 치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을 치실 거예요. 스윙은 생각하지 마시고 치실 수 있는 한 가장 강한 힘으로 쳐보세요. 진짜 이악 물고 그냥 두드려 팬다 생각하시고 헛스윙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악 물고 쳐야 돼요. 확실히 100이에요? 한 80 정도 쓴 것 같아요. 100 써야 된다니까. 100을 다 못 쓴다고 했는데 몸이 이제 100만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을 히팅하는 능력이 올라야 되는데, 그럼 클럽 스피드도 필요해요. 네. 본인의 한계치가 어딘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80%를 치든 90%를 치든 할 수 있어요. 100이에요? 자, 지금 149 나왔는데? 네. 이게 80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골프 치시다 보면은 80%만 치라고 많이 말하죠. 네. 이게 80%예요. 근데 100만큼 쳐야지 생각해야지 이제 아마추어들은 80만큼 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잘못됐다는 설명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리자면 피니시를 잡아요. 네. 피니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보통 많으면 9대 1을 잡고 있어요. 오른다리에 1 정도 나오고, 그러면 왼다리에 9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8대 2, 뭐 적으면 7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이 8대 2겠죠. 자, 8대 2로 했을 때 그 몸은 이미 100으로 쳤어요. 구심력이랑 원심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100%로 쳤으면 네. 몸은 100이죠. 근데 다리는 왼다리가 지탱해 할 수 있는 범위는 80%예요. 그러면 위에는 100을 쳤는데 여기는 어떻게 80인데 피니시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아요. 100을 쳤을 때는 피니시가 안 잡혀야 돼요. 아예 그냥 다 풀릴 정도로. 90 정도 됐을 때 휘청이는 정도? 요 정도가 돼야 돼요. 피니시가 알맞게 딱 힘이 들어와서 잡고 있잖아요. 그게 80이에요. 그럼 프로님 100만큼 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또 있나요? 그냥 많이 하는 거. 네, 지금은 우선은 100을 치시는 연습은 진짜 그냥 이거 다 때린 거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자세가 많이 무너지니까 요건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힘. 그렇죠. 지금 정도. 그렇죠. 자, 바로 쳐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 하시고 똑같이 치실 거예요. 네. 눈만 감고 쳐보세요. 아, 눈이요? 네. 그냥 눈 감고 세게 쳐야 돼요. 눈 감고. 그렇죠. 오히려 이게 우와. 채가 더 잘 빠져나가잖아요. 몸이 오히려 작게 움직여요. 몸이 작게 움직이는 선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눈을 감고. 눈에 보고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공을 쳐야 된다, 맞춰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스피드를 올릴 때 그냥 눈을 안 보고 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세게 치는 거에다가 눈을 감고 팔로만 치는 걸 해보세요. 이거 세 개가 다 감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아, 괜찮아요. 안 살짝 맞아도. 못 믿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장타대회 선수들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프로 또는 일반 골프라고 18홀 치는 골프라고 했을 때는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비거리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지.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비가 나거나 벙커를 피하거나 러프를 피하고 싶어서 맞춰 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스샷이 이제 두려우니까 맞춰 쳐야지 하면서 감속이 돼요. 근데 감속이 되면 오히려 옆으로 더 많이 가요. 네, 칠 때는 가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채 하나 뿌려 먹겠다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맞아요. 들어와요. 이걸 안 쓴 상태로 내려와야 돼요. 차라리 손에 힘을 줘도 괜찮으니까 손에 힘을 주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렇죠. 조금씩 몸 덜 쓰네요. 자, 팔에 힘을 조금 더 빼고 내려올 때 가속을 주세요. 그렇죠. 몸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어요. 힘이 빠졌는데도 거의 150m 정도 나와요. 팔로만 쳤는데도. 그렇죠. 몸은 힘든데 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위쪽에 힘이 많게 되면 채가 내려오지를 못해요. 힘 때문에 그 상체에 회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방법이 필요해요. 진짜 무턱대고 계속 쳐야 돼요. 여기 어깨 쪽, 흉부, 가슴이랑 광배, 그 다음에 승모근 쪽에 힘이 빠져야 돼요. 빠져야 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채로 쳐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몸을 상체를 쓴다고 해서 스피드가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얘를 쓰래요. 이렇게 당기잖아요. 얘 못 내려와요. 절대 못 내려와요. 이거는 혼자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미국 트레이너한테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맞다라는 답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헤드가 못 따라와요. 가속도를 주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지탱을 하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얘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하체를 써서 만들어진 속도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힘이 증가되는데 하체가 없이 왼쪽 어깨 있죠. 얘가 이렇게 당겨오면 힘이 안 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길 자체가 틀어져요. 놔두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가동 범위가 커져요. 올려서. 그렇죠. 지금처럼. 이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이제 몸까지 쓰면 이제 거리가 그렇죠. 더 근데 몸을 쓰면 안 돼요. 써지는 거예요. 네. 몸을 쓰는 거 아니에요. 상하체 꼬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꼬임이 생기려면 무조건 상체는 안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상체가 돌잖아요. 네. 꼬임이 없죠. 네. 꼬임이 생기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꼬임이 생겨야 비거리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풀려고 해서 그래요. 밑에서 풀어야 그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밑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채가 내려올 수 있어요. 팔이 원활하게 힘. 그렇죠. 지금처럼. 상체 쓰지 말고 팔로. 그렇죠. 지금 잘 맞았어요. 자,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팔에 힘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들고 팔로만 빠르게. 그렇죠. 조금만 더 왼발이 두시고요. 네. 근데 프로님 자꾸 이렇게 하니까 뒷땅 맞아. 이렇게 맞아. 계속 풀려서 그래요. 풀려서 자꾸 이렇게 풀려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려보세요.
안 끌고 오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죠. 백스윙 들고. 그렇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 백스윙 들어서 여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지금처럼. 이 움직임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손 내려가죠. 손 내려가죠. 내려가죠. 하체 가면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면서 안 와도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얘가 어차피 어깨가 따라와요. 이렇게 가면은 안 가잖아요. 네. 안 가고 가도 얘는 계속 와요. 무조건 와요. 이렇게. 그렇죠. 하체 가면서 이렇게. 돌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차라리 아예 일체 안 돈다 생각하시고 들고 그렇죠. 멈추세요. 자, 백스윙 스톱. 자, 힘 좀 빼시고 치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움직여야 돼요. 스매시 팩터가 훨씬 정확하게 나와요. 아까 계속 1.3대 나오거든요. 스피드가 떨어져도 거리가 받쳐줘요. 멈췄다가 자, 힘호흡 한번 하시고 치세요. 이렇게 쳐야 돼요. 멈추세요. 자, 스톱.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상체 힘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치세요. 괜찮아요. 바로 안 맞아도 되니까.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아예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심호흡 한번 하시고 치는 연습. 그렇죠. 이렇게 치는 연습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많이 나오겠다. 157. 157이야, 157. 아, 165까지. 그러니까 이게 1.49 나왔죠. 훨씬 정확하게 맞잖아요. 쉬었다가. 백스핀도 떨어지고. 자, 3개. 진짜 3개. 이건 실패해도 그냥 끝. 뒤를 바라보고 팔로만 세게. 팔로만. 그렇죠. 이게 더 잘 맞다니까. 봐. 이게 더 잘 볼스피 올라가잖아. 그냥 128 나잖아. 봐.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네. 백스핀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아까 4,800 나오거든요. 몸 많이 아예 쓰지 마시고 뒤를 쓰지 바라보고 있는 말아야겠네요. 채로 네. 팔로만 네. 치는 거 해주세요. 네.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치시는 스타일이 이제 백스윙을 드시고 이렇게 엎어치는 성향이 많으셨어요. 엎어치는 스타일을 제가 이제 잡아갔는데 팔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거를 빨리 잡고 쓸 수 있게끔 한 동작이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들고 가슴과 눈을 뒤로 보고 있는 채로 연습 스윙을 할 수 있는 거를 처음에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그 느낌 그대로 눈만 공에 두고 최대한 뒤를 바라보고 있는 채로 치는 훈련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거는 들고 나서 멈춰 있는 상태로 심호흡을 한번 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여기 어깨, 소흉근, 가슴 근육이랑 어깨 쪽에 힘이 빠져 있는 거를 한번 느끼시고, 힘이 들어와 있으면 안 내려오니까 가볍게 빠져 있는 상태로 두신 상태로 내려오게끔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어치시는 분들이나 몸의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클럽이 몸의 상체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증가가 돼서 비거리 증가에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오늘 대표님 레슨을 받아보셨는데 조금 어떠셨어요? 드릴 동작이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확실히 도움이 됐고, 저처럼 약간 엎어치는 아마추어들이 많잖아요. 네. 프로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수건 드릴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치니까 스피드도 올라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레슨을 짧게 받더라도 그만큼 연습을 해주지 못하면 기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최근에 존람 선수 있죠? 네네. 그 최고의 스승은 그 골프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에 공감이 갔는데, 항상 모든 분들께서는 연습량을 증가해 주시면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는 또는 비거리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난번에 또는 다른 방송이나 많이 보시면 클럽 스피드 증가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많이 했어요. 또는 비거리 증가. 근데 클럽 스피드와 비거리 증가는 있는데 비거리의 핵심적인 볼 스피드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썸 골프에서 제가 볼 스피드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스피드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클럽 스피드가 먼저 올라가 있어야 돼요. 클럽 스피드를 올라가 있는 채로 공을 많이 치셔야 돼요. 일단은 가장 최고 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좋은 훈련은 없는데
세게 치는 연습을 하시면서 볼을 많이 치셔서 정확하게 맞추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스윙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쳐서 뭐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골프로 치는 거지만 필드에서 쓰는 게 아니고 필드에서 쓰기 위해서 비거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증가를 해야 또 비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그냥 비거리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치면서 이제 올라가 있는 클럽 스피드로 공을 칠 건데, 이 치는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스윙을 할 건데, 약간 펀치샷 있죠. 펀치샷처럼 눌러서 임팩트만 이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임팩트만 주는 훈련만 해가지고 공을 계속 쳐주셔야 돼요. 임팩트를 강하게. 그래서 지면 발력을 쓰는 것과 임팩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파워가 일정하게 맞을 수 있는 타이밍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펀치샷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훈련 방법은 본인의 클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고 치셔야 돼요. 너무 들려서 맞는지, 나는 내려가면서 맞는지. 제 거 보시면 어택 앵글이 지금 0.6이에요. 마이너스 0.6이에요. 그만큼 내려가는 각도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훈련을 하실 때는 마이너스 1도에서 플러스 1도 사이, 약간의 상향 타격 또는 약간의 하향 타격으로 공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는 발사각 자체를 조금 낮춰서 해주셔야 돼요. 발사각이 10도가 안 넘어가요. 제 거는 지금 클럽이 5도인데, 자, 7도, 로프트 각이 7도고 그 다음에 발사각이 8도가 되어 있는데 백스핀이 안 나와요. 많이. 백스핀이 높지 않는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눌러쳐서 띄워친다라고 하면 박아치게 돼요. 이게 너무 찍혀 맞겠죠? 이게 아니라 눌러쳐가지고 뻗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펀치샷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눌러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눌러치는 임팩트에다가 앞으로 오히려 뻗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여기서 펀치샷은 맞고 이렇게 끊어주겠지만, 이게 밀어주는 샷은 맞고 의도적으로 조금 더 뻗어줘야 돼요. 여기서 뻗어주게끔. 요 두 가지 훈련을 해주시면 볼 스피드가 증가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클럽 스피드가 먼저 증가가 돼야 돼요.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영상들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클럽 스피드는 볼을 많이 치는데 그냥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있는 힘껏 치셔야 돼요. 있는 힘껏 쳐가지고 몸에 힘이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스피드가 평균 스피드가 있으실 거예요. 뭐 마일로 했을 때 뭐 95마일이 나온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계속 넘게끔 스윙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근데 힘이 빠졌는데 뭐 어떻게 늘어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힘이 빠지면 채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방금 말씀드린 펀치샷 하는 것과 밀어주는 연습,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인데, 타이밍을 잡아서 임팩트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면 발력을 쓰는 건데,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흔히 그냥 음료수 캔이에요. 이거를 연습 도구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잠깐 발 꼈다. 자, 이렇게 캔을 밟아서 찌그러 놓고 타석에 놓고요. 어드레스를 그대로 하실 거예요. 뒤꿈치에만 놓으시면 돼요. 이게 미끄러우니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똑같이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을 들고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고 치셔야 돼요. 여기서 백스윙 들고 소리가 날 때까지 채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캔이나 페트병을 밟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고 내려오셔야 돼요. 이 타이밍 훈련이 하체를 지면 발력을 먼저 쓰고 드랍이 되는 요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훈련이거든요. 밑에 소리 내고 하는 거는 영업 비밀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디 쉽게 공개는 하진 않아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인데 하도 단골 게스트라 오늘은 영업 비밀을 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살기, 이거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볼 스피드 증가에 있어서 아까 가속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피니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클럽 스피드랑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게 아니고 볼을 맞추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힘을 여기까지 최하점까지 때려서 힘이 빠져서 넘어가는 피니쉬가 아니라 차라리 등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등 임팩트를 생각하셔도 되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최대한 이 범위를 조금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다운스윙을 백스윙 탑 최고점에서 최하점까지 낙하를 하는데 이렇게 힘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최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빠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시면 몸이 좀 아프거나 채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그냥 아무거나 치셔도 돼요. 그냥 놓고 자 테이크어웨이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자 몸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면 발력만 조금 쓸 거예요. 약간 뒤꿈치 뗐다가 여기서 이렇게 피니시까지 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이언을 들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다시 들고 여기서 피니시까지 가는 연습. 이 방법은 어디 가서 말 안 했어요. 하도 이게 등까지 피니시 가라 이렇게 레슨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테이크어웨이에서 여기 임팩 라인이거든요. 임팩 라인, 테이크어웨이 여기 라인에서 피니시까지 치고 가는 이 레슨은 방송 또는 강의장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썸골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거라서 꼭 많이 봐주시고 보신 분들은 주변에 비거리가 늘면 배가 아프다 하지 마시고 많은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고 추가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 다리에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이 밴드를 끼고 스윙을 공을 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지면 발력을 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착용을 하기도 했는데 무조건 골프만 쳐가지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정말 필요한 딱 한 곳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엉덩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밴드가 없으면 그냥 손으로 누른 상태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밴드가 있으면 있는 상태로 아니면은 링 밴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 밴드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 놓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힙밴드 쓰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벌려요. 그리고 이 밴드의 장력으로 다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버티면서 닫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둔근하고 대둔근 여기 이쪽 부분이 자극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엉덩이가 좀 튼튼해지고 파워가 강해지면 다운스윙을 하실 때 지면 발력을 끌어오르는 힘을 최대치로 끌어오르기 좋기 때문에 엉덩이 훈련을 많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말하는 이 최고의 연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 스피드에 직접적인 또는 클럽 스피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헤드 웨이트가 없는 걸로 무조건 스윙을 해주세요. 정말 쉬운 거는 이렇게 수건, 이 가정집에 어딜 가나 다 있는 수건을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똑같이 골프 스윙 여기서 대신에 있는 힘껏 하셔야 돼요. 여기서 피니시까지 있는 힘껏 하셔야 돼요. 다시 들고 있는 힘껏. 그래야 헤드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몸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상이 안 생겨요. 공을 쳐야 되는 무의식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스윙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부상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하셔도 무방하니 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뭐 연습하시기 전이나 집에서나 남녀노소 상관없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면 비거리 증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썸 골프 구독자분들 지금 보세요. 연습을 해야 는다는 가장 그 정석적인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 연습이 최고 좋다. 연습이 꼭 있어야 비거리 증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문제는 네. 정타율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프로님이 워낙 장타를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믿고 오늘 한번 수업 같이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몸을 먼저 풀어보시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력 1년이시면 이제 경험이 공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타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정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나 비거리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고 뽕샷 나고 한 번 더 치실게요. 기본적인 습관을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클럽이 우선 너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드레스의 중심부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으세요? 뒤쪽에 있죠. 그리고 어드레스가 세워져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상체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중의 밸런스가 뒤에 있겠죠. 뒤에 있으면은 눌러 들어갈 수 있는 체중이 조금 적어요. 지면 발력이 적게 써진다는 거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상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상체를 이렇게 숙여놓고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상체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스윙이 헤드의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상체의 움직임으로써 헤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드레스 자체가 뒤에 있으니까 상체가 세워지니까 잘 움직이니까 헤드가 못 따라오겠죠. 손 이렇게 들고 치면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요. 저희 장타 선수들도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공을 왼쪽으로 칠 때 이렇게 들어요. 손을 세워놓고 있어요. 들고 치는 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손의 위치를 내릴 거고 그러면 상체가 더 숙여지겠죠. 그러면은 그립의 위치도 내려갈 거고 상체도 내려올 거고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면 체중도 앞쪽으로 같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체중을 약간 앞꿈치 쪽에 살짝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꾸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앞꿈치에 체중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내려놓으세요. 살짝 지면에 닿게끔. 그 상태로 손의 위치를 내릴 겁니다. 쭉.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약간 위에서 공을 밑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쳐보실게요. 똑같이 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네, 다시 한 번 더. 몸 쓰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오우, 일본에 가면 할복하고 나면 뒤에서 이 목을 베잖아요. 그런 팔 동작인데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드레스 먼저 바꿀 거예요. 어드레스 바꾸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 거를 착착착 하나씩 넘어갈게요. 어드레스 먼저 하실게요. 자, 어드레스는 원래 하시던 거에 비해서 무릎을 살짝 서주시고 상체를 숙여주실 겁니다. 자, 이 그립의 끝이 애매하죠. 애매할 때 이 골반 있죠. 고관절 부분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립의 끝이 고관절 라인에 이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일직선을 그었을 때 거기 위치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꼽보다 살짝 아래쪽이겠죠. 체중의 밸런스는 앞꿈치에 실려 있다. 뒤꿈치는 살짝 그냥 놓고만 있는 정도다. 내려놓으면서 체중이 다시 뒤로는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앞꿈치에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 밸런스가 잡히게 될 겁니다. 백스윙의 움직임은 손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손이 써지는 거예요. 의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자, 헤드가 백스윙을 하겠죠. 헤드가 조금만 멀리서 볼게요. 너무 가까우세요. 손이 지금 앞에서 들어왔어요. 손이 밑으로 손은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손이 공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헤드가 공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상체가 먼저 돌면 안 돼요. 네, 근데 상체가 먼저 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드레스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 느낌을 확실하게 넣어 드릴게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느낌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쳐보세요. 아, 괜찮아요. 공 안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맞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어드레스 되게 많이 숙인 것 같았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안 숙였죠. 느낌보다는. 괜찮아요. 맞는 느낌이 바뀌어요. 그래서 볼 스피드 아까보다 올라갔는데 공에 전달되는 힘이 더 많아요. 그쵸? 훨씬 더 정확하게 맞고 볼 스피드도 올라가요. 골프 치신 지 오래 안 되셔서 정확한 설명을 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뭐 치는 방법이 다른지 달라요? 아이언이랑요 드라이버랑요 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를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프로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드라이버 아이언 치는 거 똑같다고. 타이밍도 똑같고 스윙도 똑같다고. 왜? 채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쳐도 채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요. 다른 기능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쳐도 채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다르게 돼요. 많은 분들은 쓸어서 막 올려치는 드라이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려치는 거랑 올려쳐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인식을 조금 바꾸실 거예요. 드라이버라고 해서 길어서 어렵다, 기니까 어려운 거는 맞아요. 멀리 가는 만큼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반박할 수 없는 답인 거죠. 길이가 다른 만큼 멀어졌죠? 그리고 서 있는 각도가 달라졌죠? 헤드 생김새가 달라졌기 때문에 헤드가 내려올 때 공기 저항이라는 것도 생겨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저항이 생기면서 들어가겠죠.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날카롭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는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뭉툭하고 넓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쳐도 다르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독자분들도 좀 아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보시거나 시합장 나가면 프로님들이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버 치는 경우가 은근 보이실 거예요. 쓰러치면 굴러가요. 쪼로나요. 근데 프로님들은 잘 쳐요. 잔디도 다 깎이고 이게 다운블로로 쳤을 때 눌러치는 각도로 쳤을 때 나오는 샷이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버도 아이언처럼 눌러치는 즉 다운블로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크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드레스 각도만 바꾸어 놓고 치는 방식을 아이언처럼 눌러 들어가는 것처럼 다운블로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쳐보실게요. 정확하게 맞는데요? 볼 스피드 올라가는데? 뭐 안 바꿨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어드레스가 나중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지금보다는 서 있을 거예요. 조금씩 간격을 줄이시면 돼요. 간격을 줄이시면서 치는 방법만 똑같이 유지하시면 돼요. 지금은 몸이 빨랐어요. 다친 거예요. 근데 맞기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헤드가 다친 거고 그리고 볼 스피드는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오. 몸은 기본적으로 쓰시는 타이밍은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힘의 방향만 바꿔 놓으면 더 올라가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손 조금 더 내려주시고 아이언처럼 세게 치셔도 돼요. 그렇죠. 오, 더 올라가잖아요. 1.5이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1.5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네, 몸의 움직임 때문에 헤드가 다쳐 맞아서 왼쪽으로 간 거지. 네, 지금 채가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없어요. 힘은 더 있으시니까 더 세게 치셔도 돼요. 그렇죠. 또 올라가잖아요. 봐, 50 나온다니까. 정확하게 맞잖아요. 1.5가 가장 정확한 건데. 그렇죠. 들어가는 궤도를 스윙으로 바꾼 게 아니라 먼저 어드레스를 먼저 바꿔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원포인트 말 그대로 한 가지만 찝어서 오늘은 레슨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해주신 것들이 어드레스나 이런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가요? 네,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어드레스를
편하게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편하다고 다 맞는 동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격수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조준이죠. 어드레스는 조준입니다. 조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어드레스를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직접 레슨을 할 때. 어드레스에 따라서 스윙이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드레스가 이제 중요한 만큼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금처럼 다리를 약간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체를 조금 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특징으로는 이렇게 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분들은 조금 세워주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